능동태는 수동태입니다. 자,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말해보세요, 도훈이 형. 나랑 눈 마주쳤잖아요. 빨리 말해요. 네. 능동태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하는 거. 뭐뭐 하다, 주어가 그 동작을 직접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케이빌, 수동태는요? 수동태요. 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 동작을 네. 당한다, 받는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 그죠? 원형. 그죠? 아니면 혹은 원형에 s가 붙거나, 그죠? 아니면 과거형으로 ed.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무슨 태예요? 이건 무슨 태죠? 여러분? 네. 얘는 능동태예요.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 현재 시제에서, 그치? s 붙여 쓰고 ed 붙여 쓰고 이렇게 쓰면 능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는 동사를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기억나죠? 어떻게 생겼죠? 수동태? 비동사를 붙이고 그 뒤에 일반 동사의 과거 분사를 붙입니다. pp가 뭐라고요? 과거 분사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동사의 3단 변형표 할 때 그 맨 마지막에 있던 거, 그쵸?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분사를 외우셔야겠죠. 그쵸?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 약자예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Without was invented. Whiteout was invented by Betty Graham. Whiteout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정액이야. 발명품에 대한 그 본문이잖아. 너네 본문 나가고 있니 학교에서? 네. 수정액은 발명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베티 그레함에 의해서. 베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비동사에 pp를 쓰는 거. 이게 수동태고요. 그쵸?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수와 시제에 맞춰서 was를 선택했습니다. 3인칭 단순히 그 사물주어니까요. 그래서 발명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의해서 행위자가 누구인지 나타내줄 때 전치사 by 사용하죠. 그죠? 뭐뭐에 의해라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자, 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혹은 너무 뻔해서 딱딱 소리 한 번 더 내면 압수.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뻔해서 써줄 필요가 없는 경우, 그치? 누구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한 경우에는 써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있는 형태에 요거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주어, 비동사, 과거분사, by 행위자라고 나오죠? 이거는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좋겠네요. 체크했어요, 유빈아? 자, 요런 형태로 쓰여지고 추가 예문들 몇 개 더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Hamlet was written by Shakespeare. 햄릿이라는 그 소설은 쓰여졌다. 누구에 의해서? 셰익스피어 작가에 의해서가 되겠죠. 다음, the zoo is visited many families. 많은 가족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어디에? 동물원에. 그러면 동물원 입장에서 걔를 주어로 갖다 쓰면 동물원은 방문되어진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많은 가족들에 의해서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those photos were taken by my dad. 아빠가 그 사진들을 찍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사진들의 입장에서는 사진들은 찍혔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아빠에 의해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비동사 단수일 때 is, 복수일 때 are, 그죠? 혹은 뭐 주어일 때는 주어가 I일 때는 am 쓰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죠? 어쨌든 is나 are 단복수 맞춰서 비동사 사용해 줘야 하고 과거 시제일 때 was were 바꾸는 거. 그러면 비동사 쓸 때 반드시 수와 시제까지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과거 시제 단수니까 was, 과거 시제 단수니까 was, 현재 시제 사물 단수니까 is. 그치? 과거 시제 복수니까 were.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 시제와 수 맞춰서 비동사 선택하고 그 뒤에
있었던 일반 동사 능동형은 PP 과거 분사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invented, 그다음에 visited 같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이 있는 반면 written, write의 과거 분사죠. 그죠? taken, take의 과거 분사예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규칙 과거 분사가 뭔지를 반드시 판단해 주셔야겠죠. 너 한 번만 더 빠스락 걸면 그거 뺏는다. 지금 몇 번째 주의 받지? 뭐야? 쓰레기네요. 빠스락거리지 마. 경고야. 한 번만 더 빠스락거리면 뒤에 서 있게 할 거야. 자, 그럼 맨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비동사, 과거분사, by, 행위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문 볼게요. 능동태의 문장에서는 he washes the car이에요. 그는 씻는다. 그렇죠? 세척한다. 그의 차를. 요렇게.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 목적어였던 대상, 동작을 받는 대상을 이번에는 주어로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the car이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차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기에 차는 씻겨진다 라고 써야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시제와 수에 맞게 비동사를 선택하고 그 뒤에 wash 일반 동사는 과거 분사로 바꿔줍니다. 규칙 동사죠? washed. 그렇게 하고 뭐 써요? 전치사 by를 사용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위에 살짝 필기할게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붙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전치사 뒤에 붙는 명사를 전치사의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혹시? 저거 정답! 너무 잘했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그러면 인칭 대명사를 쓸 땐 무슨 격으로 써야 해? 대명사를 쓸 때 무슨 격으로 써야 해? 소유격 너가 방금 목적어라며. 목적격 목적격으로 써야지. 아니 왜 잘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뒤집어진대요? 목적격으로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에 의해 씻겨진다라고 할 때 그의 목적격이 뭐죠? 힘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꼭 목적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도 여러분 암기를 위해서 목적격이라고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능동태 문장은 이렇게 수동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법 문제에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올바르게 전환했는지 아니면 수동태 문장을 올바르게 능동태로 전환한 건지 이런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문장이고요. 그쵸? 주어가 있고 BPP가 있은 다음에 by 행위자가 있으면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리고 by 행위자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올바른 수동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능동태는 그 동작을 하다, 직접 하다 이런 뜻이라면 수동태는 당하다,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해지다 등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왜 쓰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문장의 주인은 주어거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얘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가 차를 씻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중요한 대상 그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중요한 대상이 그가 아니고요. 그 차예요. 아, 중요한 대상을 바꿔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강조하는 거죠. 그치? 동작을 받는다, 당하다 라고 하는 것. 그치? 목적어였던 대상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게 수동태라고요. 강조 대상이 바뀐 거야. 능동태 문장에서는 he가 강조 대상이었다면 수동태 문장에서는 the car가 더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야. 그보다. 그치? 그래서 사용하는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동태 문장에서는요. 행위의 대상은 강조되는 반면 행위의 주체자인 행위자는 의무가 축소되거나 숨겨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행위의 대상 강조. 그치? 행위의 주체인 행위자 의미 축소 또는 숨겨짐.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by 목적어 없어도 올바른 수동태 문장이 될 수 있다고. 왜? 행위 주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가 뻔해.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말합니다 라고 해볼게. People speak French. 그러면 프랑스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되어지겠죠. French is spoken이에요. 그러면 프랑스어가 누구에 의해서 말되어지겠어?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말되어지겠지. 그래서 by people 안 써도 된다는 거야. French is spoken.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는 프랑스어가 쓰여요 라고 얘기해. In this country, French is spoken.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by people 안 써도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건우야 이해돼요? 이해되면 선생님 맞추면 끄덕끄덕. 오케이? 자, 수동태 문장 만들기를 이제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게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그림으로 보게. 능동태 문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삼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수동태가 되면 누가 주어가 된다고요? 누가 주어가 돼요? 대답. 의민아, 누가 주어가 돼? 목적어가 주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건우야,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비동사. 그렇죠. 자, 그리고 누가 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싶어요. 행위의 주체자는 앞에 꼭 뭘 붙이고 써야 하죠, 온유야? 이. 그렇죠. by 쓴 다음에 전치사 뒤에 붙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고 제인아? 전치사의? 그래서 여기 붙는 이 명사는 목적격으로 써야 해.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그치? 능동태의 주어는 by 행위자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SVO 알죠? 목적격. 인칭대명사인 경우는 목적격이야. 일반 명사면 뭐 Peter, Jane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칭대명사면 반드시 목적격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요하지 않아 또는 누가 그랬는지 몰라 그리고 너무 일반적이야 그럴 경우에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원했던 구조에도 제가 여기에 세모가로를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능동태 문장 Sue wrote the letter. 수가 썼다 편지를.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 거 다 알지? 자, 어떻게 해야 돼? 목적어가 주어로 the letter. 그치? 동사 변형. 근데 wrote니까 과거 시제지. 그래서 동사의 시제도 과거로 선택하고 사물 단수 주어니까 was 사용해야 돼. was 한 다음에 pp, written 이렇게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전치사 by 붙이고 행위 주체자. 여기는 일반 명사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대명사일 때만 목적격으로 by Sue 이렇게. 수동태, 능동태 서로 왔다 갔다 전환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한다는 사람 지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해볼게요. 조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죠? 난이도 상승. 조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그대로 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BPP 해주시면 된답니다. 조동사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는 그냥 B라고만 쓰고 있죠. 자, 예문 볼게요. Lunch must be prepared before noon. 누군가가 점심을 준비하겠죠? 정오 전에. 저 능동태 문장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그러면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어. someone, 그치? 써라. 이렇게 능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자, 능동태 문장은 이거였을 겁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점심을 뭐 하기 전에? 정오 전에 라고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목적어 런치죠? 그쵸? 주어에 갖다가 넣습니다. 런치. 그 다음에 must 빼먹지 말고 그대로 must be prepared. 그치?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 be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pp, prepared로 바꿔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한 거니까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생략되어졌어.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 by someone 이라고 필기 좀 해보겠니?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되어져야 해. 뭐 하기 전에 before는 나머지 구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시험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시험에 나오냐? 첫 번째,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겁나 중요해요, 여러분. 수동태로 쓸 수 없다. 겁나 중요해. 얘들아,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래. 그러면 몇 형식 동사일까? 목적어 없는 동사 몇 형식이랑 몇 형식이야? 일형식. 또 온유야 또 일형식. 그렇지. 온유 왜 이렇게 잘해? 너 진짜 기말 잘 봐. 혼낼 거야 이번에는. 1형식, 2형식의 자동사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2형식은 왜요? 2형식 뒤에 붙어 있는 건 보어예요. 그쵸?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도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다만 have, 가지다인 거고 얘들아 resemble 같은 경우는 뜻 모르는 사람 적어놔. 닮다야. 뭐뭐를 닮다. 와 같은 일부 타동사 또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기 하나만 할게. 상태 동사여서 그래.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낸 타동사여서 얘네가 수동태가 안 돼요. 봐봐요. have는요 가지다예요. 가지고 있다란 뜻이야.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그죠? resemble은 닮다예요. 누구를 닮은 건 동작이 아니라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들. 1형식 자동사, 2형식 자동사 문제 풀면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되고요. 다음 have나 resemble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수동사들. 수동태 쓸 수 없습니다. 자, 예시 볼게요. 뭐라고요? 해본 어떻게 상태예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가지다. 그래서 I had much money. 나는 많은 돈이 있었다 라는 뜻이죠. 그쵸? Much money was having by me. 많은 돈이 가지고 있게 되었다 나에 의해서가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없어. 자, 그 다음 보통은 행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by 행위자를 쓰지. 근데 여기도 중요해.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동사 우리 이거 그래머 할 때 배웠어. 전일문 할 때. 그치? 수동태 그 다음에 짝꿍 전치사들 해가지고 시험 봤었습니다. 제가 전치사 다 지우고 여러분한테 짝꿍 찾으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고 우리는 알지만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다, 뭐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다, 뭐뭐로 뒤덮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수동이니까. 그치? worried는 짝꿍이 누구야? about. interested는 in. covered는 with. 이런 식으로 by 이외에 짝꿍이 되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뭐래요? 수거처럼 암기하시랍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시험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전치사 짝꿍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수동태 의문문인 경우는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지 항상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뺀다.
이제 주어 앞으로 빼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과거 분사 그대로 뒤에 남겨놓으시고요. 나머지 구성요소 쭉 남겨놓고 by 행위자 쓰시면 돼요. 나머지 구성요소가 다 있어요. 즉 수동태 문장에서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게 수동태 의문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부정문은 어떻게 쓰나요? 가 되겠죠? 부정문은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비동사에다가 not 붙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구조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쓰시면 돼요. 다 그대로 있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진다는 This book is read by many people 이겠죠. 그러면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나요? 는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Is this book read by many people? 이렇게 주어 앞으로 is만 나와 있죠?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많이 읽히지는 않아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동사에 not 붙이시면 돼요. 여기서의 is은 this book을 나타내는 거죠. Well, it isn't read by such many people. such는 그렇게란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지는 않아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isn't. 여기에 지금 not 붙이고 썼죠. 그쵸? 네모는 안 쳐도 돼요. not 정도만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수동태는 절대로 쉬운 개념도 아니고요. 문법 문제로 응용해냈을 때 절대로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문제 풀이 할 때도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시고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저번에도 문법 어려워서 순서 배열 같은 거 아니면 문장 삽입 같은 거 어려워서 꽤나 시험에서 곤욕을 치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문법 개념은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해 안 되는 건 무조건 질문.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체크업은 퀵체크는 조금 이따 풀고요. 저는 개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have to, don't have to. 이거는 우리 해봐 얘기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 have to 무슨 뜻이야? 뭐뭐? 할 필요가 있잖아. 해야 그렇지.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don't have to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냐?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불필요가 됩니다. 갑니다. People had to retype the whole page. 사람들은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타이프가 타이핑을 치다야. 그러면 다시 타이핑을 치다. 재타이핑하다 라는 게 retype이겠죠. 다시 타이핑을 쳤어야 했습니다. 저 전체 페이지를 이란 뜻이 되겠죠. have to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have to는 여기 뒤에 붙은 게 일종의 투부정사거든. 근데 조동사 개념으로 생각해. 조동사 뒤엔 반드시 뭐 쓴다? 동사 원형. 조동사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다. 다음, you have to study harder for exam. 너는 공부해야 한다. 더 열심히 시험을 위해서. 되겠죠. 그다음, she has to bring her textbook. 그녀는 가져와야 한다. 그녀의 교과서를. 마지막, I don't have to get up early on Sundays. 나는 don't have to는 뜻이 뭐라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라고. 불필요해, 그치? 그래서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언제는? 일요일에는 이란 뜻이 되겠죠. 자, 뭐다? have to 동사 원형이다. 그치? 일종의 조동사 같은 거라서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그쵸? 의무의 뜻을 가집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나오네요. 그쵸? 해야 한다. 그래서 의미상 조동사 뭐랑 바꿔 쓸 수 있냐면 must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must는요, 앞에 3인칭 단수가 붙는다고 해서 must에 s가 붙지 않아요. 그쵸? 이런 can, will, may, must, should 같은 조동사들은 3인칭 단수가 돼도 뒤에 s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have to 같은 경우에는요, 수일치가 있어요. 그쵸? 주어의 수나 문장의 시제에 따라서 변할 거예요. 단수일 때는 뭐 쓸 거래요? has to를 쓸 거래요. has만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칠게요.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그럴 때는 주어와 상관없죠. 우리 과거 시제에서는 수일치가 없어요. 그쵸?
wanted인데 앞에가 주어가 she라고 해서 wanted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과거 시제에서는 수일치가 없어요. 비동사를 제외하고는. 비동사는 was, were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자 과거형일 때는 주어에 수와 상관없이 뭐 하래요? 무조건 had to 동사원형 쓰시면 된대요. must는요? 안 바뀌어요. should는요? 안 바뀌어요. can, will, may는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have to만 바뀔 거예요. 특별하죠. 자 그래서 have, has to 얘는 현재형이죠. 그럴 경우에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단수니까요. had to 일 때는요 뭐뭐 해야 했다, 했어야 했다 이런 뜻으로 과거 시제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왜 두 번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must로 바꿨을 수 있죠. 자 여기 중요해요. 단 have to의 여기 아니네. 여기 위에다. 그치?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should, must, will, may 이런 거. 물론 will은 would, can은 could로 과거형으로 나타내줄 수 있긴 해요. 근데 must는 없어요. 그러면 must의 과거형은 어떻게 써야 돼요? had to로 쓰시면 돼요. 주어, must, 동사원형하고 yesterday, last week, last weekend 이렇게 과거 표현이 있네? 그러면 얘 must가 아니라 had to로 바꿔줘. 그러면 돼. 알겠니? 얘는 과거형일 때 had to로 대체해서 쓴다. 자, 이번엔 have to의 부정형이죠. 얘도 중요해요. have to 앞에 do not의 축양형 don't를 써요. 그쵸? 그래서 don't have to 형태로 쓸 건데, 그치? has to는 어떻게 한다? doesn't have to가 된다. 왜? have to에는 수일치가 있다고 했어. 단수일 때. 그러면 과거형일 때는요, didn't have to가 되겠죠. 규칙 외우셔야 돼요. have to의 현재형 have to, had to, 그치? 과거형 had to, 부정형 부정형 don't have to, 3인칭 단수 doesn't have to, 과거형 didn't have to로 들어가요.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 have to의 부정은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필기해야겠죠 여러분. 옆에 있나요? 네. 하면 안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일 땐 뭘 써요? 오늘 폼 좋은데? 잘했습니다. should not 사용해도 되는데요. should not은 must보다 강도가 약하니까요. 그죠? have to와의 비슷한 강도를 가지는 건 must니까 must나 동사 원형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 그래서 불필요라는 거. 의무, 그 다음에 don't have to 부정은 불필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죠? 자, 해석해볼게요. I have to go to bed now. go to bed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나는 자러 가야 한다, 지금. 이란 뜻이고요. must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이 되면 불필요지. I don't have to go to bed now. 나는 지금 자러 갈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치? 꼭 기억하기. 뭐뭐 하면 안 된다는 must not이라는 거. Daisy has to go to school tomorrow. 데이지는 가야 한다 학교에 내일이 될 거고요. Daisy doesn't have to go to school tomorrow. 데이지는 갈 필요가 없다 학교를 내일 이란 뜻이 될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They had to try so hard. 그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과거형으로 뭐뭐 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실 거고요. 자, 과거 부정이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었다입니다. They didn't have to try that hard. 여기서의 that은 그렇게 such처럼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that은 부사예요. 그렇게란 뜻이죠. 그죠? 그렇게 그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단계 더 해볼게요. 불필요해 don't have to, doesn't have to, 그치? didn't have to. 선생님 뭐랑 같아요? don't need to 또는 need not 이랑 똑같아요.
기억해야겠죠? 바꿔 써도 같은 뜻이라는 거. 의빈 체크했니? 네. 무슨 뜻이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똑같아. 선생님 need not도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네. don't have to 동사 원형. 그지? don't need to 동사 원형. need not 동사 원형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불필요였고요. 금지일 때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must not입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So we don't have to hurry. We don't need to hurry. We need not hurry. 인 거고요. We must not set a fire in the wood. 우리는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숲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얘기했어요. should not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만 must와 강도가 같지는 않아요. must보다 약한 강도죠. 낮은 강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의미. 오케이? 자, 그러면 포인트 짚고 퀵 체크 여러분 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to, had to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must와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쵸? must는 과거형으로 대체가 안 돼요. 과거형이 없어. 그래서 had to 한다는 거. 여기서는 키워드 체크만 해볼까? 의무의 뜻이고 must와 바꿔 쓸 수 있고, 그치? had to는 must의 과거형으로 쓸 수 있다. have to의 부정은 don't, doesn't, didn't, have to 이지만, 그치?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의 불필요이다 라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퀵 체크 문제 풀어보실게요. 3분 줄게요. 쌤.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네, 어디 여기요. 디스트로 이거 2번에 디스트로 이거. 아,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죠? ED죠. 맞아요. 왜 가요? 그냥 왜 이딜 가요? 네가 설명해 보세요, 예빈아. 저 앞에 뭐가 붙었으면 모음의 Y는 그냥 그럼요. 이디예요. 그러면 어떨 때 I로 바뀌는 거야? 방금 내가 모음의 Y라고 했으니까 자음의 Y일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 ID. 야, 누가 잘하고 했어. 뒤에는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자, 해봅시다. 첫 번째.
This book was. 자, 일단은 주어 있고 비동사 나오고 by 있어. 그러면 건우야, 뭐야? written. 그렇지. 이 책은 쓰여졌다.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가 되겠지. 그 다음 2번 여기 moved 있고 every morning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move가 능동태였으면 뭘 옮겼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매일 아침에라고 해서 부사구가 나오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의빈아 뭐가 정답이지? 첫 번째 거 어리요. 첫 번째 거 이러고 있네. 읽어야지. are. 그쵸? 자, 왜 are예요? 저 주어가 복수라서요. 그렇죠. 수일치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 스테디움이 자기 스스로 짓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죠? 제인아 뭐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지어졌다. 과거형 10 years ago니까 시제 맞춰주시고 앞에가 사물 단수 주어니까 수 맞춰주셔야 돼요. was built. 자, 그 다음 올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broken만 쓰면 안 되죠. 오늘 어떻게 바꿔야 돼? was broken. 그렇지. yesterday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야. 그치? 난 여기다 적을게. was broken. 자, 여기도 수동태로 쓸 건데 동사 원형을 적었네. 의빈아 어떻게 해야 돼? 디스트로 이드. 그렇지. 얘는 모음의 y예요. 그래서 그냥 ed 붙이세요. destroyed by strong wind. 그 집이 파괴되어졌다. 지배에 의해서. 망가졌다. 자, 3번은 뭐가 틀렸니, 건우야? R을 is로 바꿔. 왜요? 단수. 단수 주어라서요. 그쵸? 원래 동물은 안타깝지만 사물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물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is protected by law.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자, have to, don't have to. 자, have to 뒤에는 반드시 뭐 적어야 되지, 온유야? 동사 원형. 정답은? take. 그렇지. 자, 이번은 수일치 시켜야겠지? 정답 뭐야, 제이나? 그렇지. 그녀는 안경을 써야 한다. 그 다음 3번은 정답이 뭐야, 의빈아? 3번에요. 헤드요. 왜? 설명? 저 지금 뒤에 yesterday. 그렇지. 어제라고 했으니까 그는 일찍 떠났어야 했다. 어제가 되겠죠. 자, 틀린 부분 고쳐보세요. 2번 건우. 1번. 해술 have. 그렇지. have to. 아이고 잘했어. have까지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have to까지 쓰셔야죠. 그쵸? I니까 have로 바꿔 쓰십니다.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 다음 2번 고쳐볼까, 온유야? to worry. to 뒤엔 동사 원형 to worry.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 대해서가 되고요. 3번 고쳐볼까, 제이나? 왜? 위켄드, 그치? 지난 주말에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청소해야 했습니다. 공원을 cleaned up이 다 뒤집어버리다. 대청소하다라는 뜻이지. 그때 그 돌고래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공원을 대청소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문법을 다 했으니까 본문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크릿 북을 피시고, 네, 제가 새로 드린 거 페이지 설정 좌우, 그리고 내가 보기 편하게 해야 돼. 여기다 페이지 추가하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렇게 어떻게 해요? 뭐요? 저 그거 아니냐? 삼성 미팅. 마자밍. 저기는 없었는데. 자, 여기 펴 주세요. 57쪽 되시겠습니다. 57쪽. 자, 펜 잡고 본문 필기 할 생각 하시면 돼요. 할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짱 가볼게요. 일단 제목,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라고 나와있죠.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그래서 of invention이 앞에 있는 the mother 수식하고 있는 구조죠. 발명의 어머니고, necessity 학교에서 단어 공부했지? 이거 무슨 뜻이야? 필요성. 그렇지. 명사로 필요 또는 필요성. 필요 뒤에 이렇게 성 붙이면 되겠다.
necessary 이런 표현 많이 봤잖아. 필요한 필수적인. 즉 necessity가 명사형이야. 필요 또는 필요성. 그래서 필요의 어머니이다. 첫 번째 문단은 자전거에 대한 얘기죠. 해볼게요. Mountain Tambora, a volcano in Indonesia, exploded in 1815. 예요. 그죠? 이거 마운틴 이거 산이죠, 그죠, 여러분? 알고 있죠? 탐보라 산인데요, 그죠? 동격 처리해놨어요, 그죠? 같아요, 서로.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 뒤에 나오는 뭐뭐인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죠? 뭐뭐인 뭐뭐는 이렇게 해석해요. 인도네시아 화산인 탐보라 산이 뭐 했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야. 얘가 주어니까 인도네시아의 화산인 탐보라 산이 폭발했다라는 뜻이지. explode 폭발하다. 아, 이 단어를 외우고 왔어야 되는데 책을 미리 안 넣어줄 거야. 시험 준비 언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그죠? 폭발했다. 언제? 1815년에. 볼케이노는 이제 화산 폭발했다. 1815년에. 다음. The explosion created a huge cloud of ash까지 먼저 해볼게요. explosion은 explode의 명사형이에요. 그쵸? 폭발하다의 명사형으로 폭발이죠. 그쵸? 나 글씨 줄였냐? 폭발이 여기서의 create는 창조하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해요. 그냥 만들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만들어냈다죠. 과거형으로 선생님 원형으로만 쓸 거야. 만들어냈다. 뭐를? huge, 거대한. cloud는 구름이야. 근데 뭐의 구름을 만들어냈어? ash가 뭐야? 뭐 타고 남은 거? 재, 그렇지. 거대한 재의 구름을 만들어냈다. 여기까지가 해석. So, crops failed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가 전 세계적으로 라는 뜻이야. 네? 전 세계적으로. fail이 실패하다지. 그치? 그래서 crop이라고 하는 게 농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식물들. 그래서 농작물이 그러면 실패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 흉작이 들었다. 그 농사가 망했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뜻으로 흉작. 글씨를 잘 못 쓰지. 설명만 잘하면 되지. 흉작이 들다. 또는 흉작이다. 의빈이가 말한 대로 농사가 망한 거야. 야, 농사가 왜 망하는지 아는 사람, 화산 폭발하면. 그 구름 가려서 햇빛 때문에 못 받아서. 이게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햇빛이 없어서 농산물이 다 자랄 수가 없고, 화산재가 토양을 강력하게 염기성으로 바꿔요. 그래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토양의 성질이 변해서. 근데 이게 제일 커요. 구름이 가려서 햇빛이 없어서. 저 하나씩 똑똑한데? 다음. As a result, people didn't have enough food to eat. As a result, 이거 좋은 표현이지. 그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둘 다 적어보세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 야, 다 100점 가져. 알겠어? 자, 그 결과 사람들은 없었어. 그치? 갖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없었습니다. 뭐가요? enough. 선생님 그냥 문장 구조 끊을까? 동사 앞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어. 즉 없었습니다. enough food니까 충분한 식량. 여기서의 food는 음식이라고 해도 되지만 식량 정도로. enough 뜻 모르는 사람은 없지? 선생님이 여기 필기해야 돼서 하는 거야? food to eat이야. 그러면 저 투부정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걸까, 얘들아? 뭐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해석해줄게. 먹을 식량이 없었어. 왜 있는 거야, 저 투부정사? 뭐 때문에 있는 거야? 먹을 식량이니까.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왜 안 나와? 빨리빨리 나와야지.
푸드를 꾸며주기 위해 있는 거야. 그치? 먹을 식량이야. 자,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야? 그렇지. 형용사적까지만 쓰자. 다 아니까. 형용사적. 충분한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음. Surprisingly, this made traveling difficult. Surprisingly, 부사로 무슨 뜻이야? 놀랍게도. 그렇지. 학교 본문 어디까지 나갔어 지금? 지금이요? 3가 다 나갔어? 여기까지 나. 본문만 들었어요. 본문 다 나갔어? 알고 있는 거네. Surprisingly, this made traveling difficult지. 자, 몇 형식일까? 일단 사용식, 5형식. 오형식, 야, 왜냐면 traveling한테 difficult를 만들어 주었다야? 아니잖아, 그치? 5형식 목적어, 목적격, 부어야. 여기 이것이가 주어겠지? 그치? 자, make가 5형식이면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 목적격, 부어에 형용사 들어갈 거고. 무슨 뜻이야? 사역동사, 사역동사 아니야. 목적격, 부어에 형용사 들어갔다니까. 자, 이럴 때는 뭐뭐를, 즉 목적어를 뭐뭐 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이 놀랍게도 이것이 만들었어요. traveling인데요. 옆에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traveling은 여행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래요? 걷다. 이동이에요, 이동. 이동. 그렇지.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것은 뭘 나타내요? 이것이 뭐예요? 그거요, 화산이요. 기다리세요. 음식. 그렇지. 위에 있는 거, 그치? 위에 있는 거. 사람들이 식량이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 먹을 식량이 충분하지가 않았던 게 놀랍게도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 에헤? 먹을 게 없는 거랑 이동을 못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지. 본문 봤으니까, 그치? 무슨 관계가 있어?를 설명해주죠. Why? 왜일까요? 라고 물어보죠. 왜일까? In those days. 자, in these days가 무슨 뜻이야? 오늘날. 요즘에, 오늘날에 in those days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지난날, 과거의 그 당시에. 과거의 그 당시에. 다시, in these days가 무슨 뜻이라고? 요즘, in these days. These days. 현지. 여기 써놔야겠다. 어디 쓸까? 여기 써. 여기 쓰자. 누구야? 한숨 쉬는 사람 누구야?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가야겠다. 요즘에 자식이 한숨 쉬지 마. 자, 그 당시에 people rode horses, but many horses were killed for food.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탔어요, 말을. 그러나 하고 나옵니다. 많은 말들이 BPP. 이게 뭐지? 동태. 뭐뭐 되다라고 해석해야겠지.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 식용으로, 이 for food를 식용으로. 식용으로 죽인 게 아니라 뭐 됐대? 죽임을 당했다. 그렇지. 수동태. 사람들이 말을 탔어요. 그쵸? 사람들은 탔다. 말을. 과거에 말을 탔어. 그러나 이거 과거형인 거. 그러나 많은 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식용으로 라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복수주어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랑 수 맞춰서 월인 거까지. 이런 포인트도 챙기기.
그 다음 People needed a new way to travel. 사람들은 필요했어요. 그죠? 여기서의 way는 무슨 뜻이에요? 방법. 그렇죠. 방법.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자, 뭐 할 방법이에요? 아까 travel 무슨 뜻이었죠? 이동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죠? 또 한번 이동하다. 그래서 얘들아 work travel이라고 하면은 일여행이 아니라 출장이야. 오케이? 이동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여기도 방법 꾸며주네요.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정용법이에요? 그렇죠. 뭐 할 방법. 꾸며주면 그냥 무조건 음료사죠. way인 경우? 근데 해석 꼭 해봐야 돼, 유빈아. way 뒤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해석해봐야 돼. 자, 그리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보세요. 잘 봐요, 위에 거. 그러나 많은 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식용으로 라고 했어요. 자, by, pp, by 행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왜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있어. 일반적인.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죽였겠지. 말을 누가 죽였겠어? 토끼가 죽였겠냐? 그치? 그래서 여기에 생략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by 누구요? by? 누구겠어? people. 그렇지. 안 써도 완전한 수동태 문장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말도 죽여버려. 이제 이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필요했어. 새로운 방법이, 뭐 할 방법이? 이동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And Carl von Darius invented the first bicycle. Carl von Darius 맞아? 네. 이거 영어식으로 읽은 거야.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읽어주셨니? 드라이즈 아니에요? Darius? 드라이즈. 오케이, Darius. Carl von Darius invented the first bicycle in Germany in 1817. 칼 어쩌구가 발명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자전거를 어디에서? 독일에서 언제? 1817년도에가 되겠죠. invent 발명하다. 자, 얘들아, first가 첫 번째라는 뜻의 서수지. 서수 앞에는 관사가 꼭 붙을 거야. The first bicycle. 첫 번째 자전거. 네. 그리고 국가 이름 앞에 무조건 in. 국가나 지역, 그러니까 도시, 국가명 이런 거 앞에 무조건 in이지. at, on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연도 앞에도 무조건 뭐? in. 기억하기. 국가 연도 앞에 in. 됐니? 한 문장만 더 할게. Darius's bicycle had two wooden wheels, but no pedals. Darius의 자전거는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두 개의 wooden wheels죠. wooden이 형용사예요. 이거 뭐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나무로 된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목재의. 왜냐면 우드가 나무 그 판자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목재 이런 뜻이거든. 나무로 된 목재의 바퀴가 있었어. 그러나 뭐는 없어? But no pedals. 페달은 없었다. 페달은 굳이 꼭 뜻 안 써도 되지? 아니야, 적으래. 위는 바퀴, 얘는 페달. 나무로 된 두 개의 바퀴는 있었지만 페달은 없었다. 오케이? 킥보드처럼 탔다는 거네.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밀어서 탔다는 거네. 그죠? 네. 자, 38분이 45분까지 아니야? 좋아. 40분인 줄 알았어. 머릿속이 헷갈려서. 자, 갑니다. How did it move without pedals? 어떻게 그것은 움직였을까? 라고 하고 있죠. 그쵸? 일단 뭐 문법 포인트는 여기 체크는 안 돼 있지만 하나 더. 질문할 때 일반 동사 스스로 질문할 수 없어서 do, does, did 활용하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did 써놓고 얘가 일종의 조동사지.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 반드시 해주는 거. 어떻게 그것을 움직였을까? without 전치사 무슨 뜻이야? 뭐뭐 없이. 그치? 페달 없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 나타내요? 자전거. 그렇죠. 드레이스의 자전거를 나타냅니다. 다음, well, riders simply pushed the bicycle forward with their feet. 글쎄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냥 글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ride의 끝에 er이 붙어서 얘가 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타는 사람. 그러면 여기다 하나 적어볼게요, 여러분. 엥? 얘는 뭘 것 같아요? 수영하는 사람. 그렇죠. 끝에가 ER. 여기도 끝에가 ER. 타는 사람들은 simply라는 부사가 무슨 뜻이야? 단순히. 그치. 그저 단순히 just가 뜻이야. 단순히 밀었어요. 뭐를요? 자전거를요. forward 부사 무슨 뜻? 뒤. 앞, 에? 그건 backward, 앞으로. 자전거를 어떻게 뒤로 미니, 예빈아. 앞으로 가려고 타는 건데. 단순히 앞으로 밀었대요. 그죠? 자, 여기서의 reason,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그들의 발을 가지고 밀었습니다. 다음, the present day bicycle is the result of many inventors' work in the 19th century. 자, present day 이게 형용사로 손가락 안 봐. 오늘날의 조금 줄여서 현대의.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뜻이겠네. 그치? modern. 오늘날의 자전거는, 현대의 자전거는 뭐야? 결과야. The result. 뭐의 결과니? Of many inventors' work. inventor가 뭐예요? 여기도 끝에 or 붙었어요. 뭐예요? 발명가, 그렇죠. 발명가의 여기서의 work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영업하다. 에? 영업하다 아니야. 일하다. 노력, 그렇지. 노력 또는 명사야, 일. 그래서 오늘날의 자전거는 결과야. 많은 발명가들의 노력의 결과예요. 그쵸? 근데 어떤 발명가야? In the 19th centuries, 그치? 19세기. 19세기. 이 century가 세기지. 그리고 세기를 나타낼 때는 서술을 붙인다. 그래서 단순히 19이 아니라 19th야. 19th. 그리고 서수 앞에 반드시 뭐 붙이라고 했어? 관사. 그렇지. 관사까지.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세기 몇 년이야? 세기 100년. 세기 100년이야. 그치? 응. 그럼 얘들아 19세기는 몇 년도게? 1800 1900년대. 2000년 잠깐만. 자, 1800년대 1세기가 0부터 100년이야. 아, 1800년대. 그렇지. 1800년대를 의미해요. 맞지요? 그죠? 그럼 21세기는 2000년대.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죠? 응. 1세기가 0년부터 100년까지예요. 그게 끝날 때니까. 여기까지 해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며칠이에요? 5월 19일. 목요일에 이어서 하실 거고 숙제 단톡방에 올릴 거지만 우리 이거 했어야 하는데 이거 앞으로 숙제로 내줘야겠다. 자, 여기 해와. 7부터 10까지 해오고 최유빈 보고 있어? 시크릿북 7부터 10 해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지쌤이 영영풀이랑
대화문 해주실 거야. 그래서 중간에 빈칸 채우기랑 영작 제외하고, 알지? 이거나! 빈칸 채우기랑 영작 제외하는 거 알지? 제외하고, 질문 안 나갔으니까. 질문 안 나갔으니까. 아니야, 시크릿북 냈으니까. 숙제 맞나? 숙제나? 짱네. 리딩 건너뛸 거야. 리딩 아직 진도 안 나갔으니까. 뒤에 고득점 맞기까지 해와라. 즉 54쪽까지 할 거다. 얼마 안 돼요. 리딩 건너뛸 거라서. 진도 안 나간 거 건너뛸 거라. 자세한 페이지는 선생님이 정리해서 카톡해. 알겠지? 카톡 꼭 봐. 알겠지? 54쪽까지라고 했어 나. 자 그러면 1교시 여기까지.